협조하라는 거 다 협조하고 제출하면 빠르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물론 빠르긴 하겠죠. 빠르게 면책되거나 안 좋은 일 겪을 수도 있겠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갑자기 현장 심사 요청을 받으셨나요?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해하거나 불안해하기 마련입니다. 왜 내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될 텐데?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죠. 현장 심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현장 심사가 진행되는 이유와 그 대처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장 심사를 잘 넘기기 위한 핵심 방법 알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시청하세요. 현장 심사는 보험금 청구 후에 서류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을 보험사가 직접 조사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보험사가 사고 내용이나 진단 적정성, 과거 병력 등 이런 서류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확인하고자 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대부분의 보험금 청구는 서류만으로 보통은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고액의 보험금 청구건이나 보험을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또는 사고 경위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크게 이 정도 상황에서 현장 심사가 보통 진행이 됩니다. 보험 가입 후 3년 이내에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 이전의 병력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내보내곤 합니다. 보험 가입할 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고지 의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보험사는 확인하고 싶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심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암, 뇌졸중, 뇌출혈, 심근경색, 협심증 또는 후유장애 이렇게 보험금이 크게 지급될 때 보험사는 이게 지급이 적정한지 혹은 이 진단이 확실한지 진단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 심사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보통 이때 진행하는 게 그 악명 높은 의료 자문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직업이 보험 가입할 때 직업과 동일한지 그래서 이 사고가 그 바뀐 직업 때문에 발생한 사고는 아닌지 혹은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 같은 걸 타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현장 심사를 진행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물론 이 외에도 도수치료라든지 혹은 요즘엔 무릎 줄기세포 주사라든지 백내장으로 다초점 렌즈를 엄청 비싼 거를 당일 입원으로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진행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현장 심사가 나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도 현장 심사자 출신으로서 최대한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협조하라는 거 다 협조하고 제출하면 빠르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물론 빠르긴 하겠죠. 빠르게 면책되거나 안 좋은 일 겪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처법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조사자가 나오면 보통 손해사정서 교부 동의서, 문답서라고 해서 막 질의하고 그거 받아 적고 사인 받고 이런 거 있거든요. 문답서, 진료기록, 열람동의서 이런 부분들에는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협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방금 나열한 서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협조를 해줘야 하지만 여기서 절대 그냥 함부로 사인하면 안 되는 서류가 있죠. 여러분도 다 아시는 그 서류, 의료자문 동의서. 물론 의료자문 동의서를 무작정 거부하면 보험회사에서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진단 적정성을 확인하기 전까지 보험금 지급을 유보하겠습니다 하고 보험금 지급을 유보시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엔 의료자문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의료자문에 동의해서 의료자문을 받는 거랑 내가 충분한 소견과 각종 의학적 자료를 준비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의료자문을 받는 건 큰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섣불리 의료자문에 동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의료자문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 차라리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받아본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세요. 가능하면 의료자문 말고 주치의 선생님의 소견서로 그 자문에 필요한 질의사항을 대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웬만해선 절대로 협조를 추천하고 싶지 않은 내용. 조사자가 나오면 보통 과거 병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자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자리에서 어플 같은 걸로 인증번호 하나, 컴퓨터로 인증번호 하나 받으면 선생님이 5년치 과거 병력을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건강이음 어플이나
심평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선생님의 과거 병력을 조회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만나자고 해서 요양급여 내역서를 받을 수도 있겠고요. 국세청 의료비 내역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병원에 어떻게 다녔는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웬만해서는 협조를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과거 진료 내역을 다 볼 수 있는 이 서류는 필수적으로 협조를 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협조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현장심사 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불안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더 모르시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담당 설계사나 아는 주변 지인들 동행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행 요청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험금 청구 후에 현장 심사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일 거예요.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먼저 잘 알고 있고 내가 협조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협조하지 말고 협조해야 할 것들만 잘 골라서 협조를 한다면 큰 문제 없이 현장 심사를 잘 마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현장 심사가 진행되면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시면 사실 손해배상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마음 편한 길일 겁니다.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남겨둘 테니까요. 만약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통해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거고요. 오늘도 확실한 보상 정보 확보해 가시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